8월 14일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효성 OMB라는 기업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액 103억, 영업이익이 7억이에요. 7억, 74, 28억. 1년에 한 30억 정도 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0억 PER 치면 20배가 넘죠. 단기 과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패스. 현대, HCN. 자, 이 종목 시가총액이 4,526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업이익이 116억이 나왔고요. 이 PER 10.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 2분기 실적 대비해가지고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스카이 ENM. 영업 적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51억. 볼 필요 없고요. 자, TSI는 이번에 영업이익이 11억이 나왔어요. 11억. 현재 39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높아요. 그 부분을 분명히 아시길 바라고요. SK바이오팜 매출액 21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578억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괜찮다라고 했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78억이니까 시장 상황이 좀 과열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익 실현 물량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좀 차익 공매도가 가능해요. 컨센서스로 따졌을 때는 이 정도는 예측은 한 부분이거든요. 이번 신약 발표하고 영업 적자가 지금 마이너스 578억이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공원, F&B 지금 시총이 7,081억이고요. 이번에 영업이익 165억이에요. 그러면 1년에 한 660억 정도를 벌고요. 이게 요식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PER 10이라고 해도 전분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없어요.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베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동양생명이 있고요. 이 생명보험주 같은 경우는 저는 별로 좋게 안 봐요. 이 2분기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지출되는 금액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보험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급격하게 좋아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그렇게 좋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가총액은 4,994억이고요. 분기 실적은 253억을 벌었어요. 굉장히 많이 벌었죠. PER 5 수준이 5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싸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 특수한 관계예요. 이런 상황들 이게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이라든지 손해보험 뭐 이러한 보험 종류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실적이 좋은데 왜 이게 못 가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2분기에 거의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3분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지 케어텍이라고 해가지고 있긴 한데 지금 영업 적자 나왔어요. 깨끗한 나라가 있고요. 시총이 1,486억이에요. 영업이익이 176억이나 나왔죠. PER 2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거 역시도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영업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계속 이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생필품이 많이 팔린 부분들이 있어요. 많이 사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 부분은 사재기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관이나 외국인은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한국가스공사 굉장히 안 좋았어요.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영업 적자가 967억이고 차트 자체가 일정 부분 코로나 발로 급락해가지고 그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동안에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봤을 때 뭐 967억에 순이익이 지금 5천억인가요? 순이익이 5,001억 적자인가 아마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런 종목은 안 보는 게 속편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코스모 신소재 영업이익 22억 나왔거든요. 시총이 4,490억인데 PER 51배. 뭐 굉장히 안 좋죠. 이게 그동안에 계속 적자였다가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재고가 감소했다라고 해서 오르는 상황은 있거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 이유가 흑자 전환으로 전환됐다라고 해서 그동안 적자에서 이런 건데 영업이익 22억 나왔는데 턴어라운드 됐다라고 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예측하기로는
지금 영업 적자를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글쎄요. 이 상황이 지금 실적만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것도 별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온 것에서 실적 대비해서 뭐 깨끗한 나라가 2분기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베팅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냥 올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3분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4분기도 아무튼 2분기로만 따졌을 때는 PER 2예요. 2. 코스모 신소재는 턴어라운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 TSI 같은 경우는 이게 테마에서 움직이는 상황이었고요. 2차 전지 관련 테마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 예상치보다 많이 나왔다라고 실적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11억이면 PER 한 39배 정도거든요. PER 39배 정도면은 LG화학이라든지 요런 종목들이 지금 주도주기 때문에 LG화학이나 삼성 SDI,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주도주였기 때문에 굉장히 멀티플을 많이 받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에 골면 코걸이, 귀에 골면 귀걸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슈와 맞아 떨어지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전일 상승을 했고요. 공모가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이고 코넥스에서 들어온 신규 상장주이고 이거는 2차전지 관련주가 다시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11개 종목을 전일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실적을 분석해서 그것에 맞는 주가를 구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2018년 9월달, 10월달부터 지수가 급락을 했어요. 거기서 펀더멘털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도 슈퍼개미거든요. 과거의 트레이딩룸에서. 그러니까 종목을 한 10종목에서 30종목 정도를 그 실적에 의한 투자를 하셨는데 2018년도에 하고 19년도에 좀 당한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실적은 괜찮은데 그 섹터 자체들이 뭐 IT 섹터 중에서도 그렇고 섹터 자체들이 시장에서 많이 소외를 되었고요. 그리고 시장에 갈 때는 그 당시에 제약 바이오만 갔었잖아요. 펀더멘탈 괜찮은 종목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소외됐다고 던지면서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한 2년간을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2018년도에 급락, 2019년도에 또 급락이 오는 상황 속에서 2019년 작년이죠. 손절을 했죠.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아마 죽쓰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털 투자하신 분들은 재미 하나도 못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시장에서 떠나 있었죠. 코로나 사태 때 큰 것도 안 맞았고 요즘은 좀 수익이 났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실적이 좋다라고 해도 이 전체 시장을 파악하지 못하면 시장 소외가 될 뿐이다. 시장이 만약에 안 좋다라고 하면 다 필요 없습니다. PER 10배도 비쌀 수 있고요. PER 5배도 비쌀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PER 5배라고 해도 그게 만약에 전체적인 유동성 시장이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돈을 다 잠그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와 생산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줄어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는 PER 5배에서 PER 10배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잘 보고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연구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은 저는 다음 달에 공매도가 재개가 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8월 중순부터는 위아래 변동성이 출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기관이나 외국인, 특히 기관은 차입 공매도를 위주로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계속 공매도를 쌓아가는 부분들도 있고 외국인은 파생 쪽에서 베팅들이 서서히 들어가면서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펀더멘털 대비 고평가된 종목에 대해서는 때리는 전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바로 때리진 않고 버블을 한번 줄 수 있어요. 빠르게 먹고 튀는 상황이 발생하다가 갑자기 급락한다라고 했을 때는 코로나 관련주들 데드캣 바운스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잘 면밀하게 전체 글로벌 시장을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차분히 성우 투자하십시오.